베이징 올림픽이 연일 논란입니다. 개막식 때부터 경기장의 질이 나쁘다는 평가까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한국을 대놓고 저격한 사건까지 있어서 논란입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한복 도발인데요. 해외 네티즌들과 외교부 관계자도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이 끝나고 커지고 있는 한복 논란에 대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입장을 전했습니다. 축하의 메시지가 아닌 해명과 반박에 대한 내용이라서 국제사회가 하나로 모이는 올림픽의 의미가 벌써부터 퇴색된 겁니다. 황희 장관은 5일 중국 베이징 시내 메인 미디어 센터에서 취재진에게 정부 입장에서 장관 입장에서는 기분대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국익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 국민 여론과 정서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소수민족 50개가 넘는 문화 다양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조선족 자치구 중심으로 한 한복을 입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소수민족 하면 대체로 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그룹인데 대한민국은 세계 문화의 중심지 10위권 안에 든 경제대국이다. 소수민족으로 자칫 전락될 우려가 있다면 양국 관계에도 도움이 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황 장관은 중국이 올림픽 개막식을 통해 뭘 알리려는지는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웃 국가인 한국을 생각한다면 올해 한중 문화 교류 30주년인데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날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는 한복을 입은 여성이 중국 오성홍기를 전달하는 중국 내 56개 민족 대표 가운데 한 명으로 출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중국이 한복을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는 처사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문화 침탈로 표현하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그리고 안철수 대통령 후보들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림픽 때문에 한국의 정치계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그만큼 이번 올림픽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황 장관은 반면에 우리도 당당하고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중국에도 많다. 한국 문화뿐 아니라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세계 곳곳에 퍼지고 있다. 우리 문화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좀 더 당당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관계자 입장에서는 국민 정서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조금 더 냉정하게 짚어줄 건 짚어주고 이해할 건 이해하는데 국익에 도움이 될지 면밀하게 보겠다고 했습니다. 미리 이에 대한 준비를 했다던 황 장관은 개회식에서 한복을 입어 관심을 모았습니다. 황 장관은 중국 내 다양성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면 다른 여러 민족과 나라들의 문화가 있다는 걸 표현해주는 것이 중국에도 큰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며 과연 이게 중국에 큰 도움이 될까? 소수민족과 자치구는 다르다. 양국과의 관계를 잘 실천하고 있는데 자칫 오해를 불러올까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질문에는 영토 부분과는 다른 것 같다며 문화가 다양한데 중국에서 중국 것이다 주장했던 게 원인이지 일본과 영토 분쟁과 비교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황 장관은 짚어줄 필요가 있다며 더 좋은 방향으로 조언도 하고 정부 관계자 입장에선 양국 간에 더 큰 이익과 가치가 있다면 균형감을 맞춰가면서 발언하고 행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 백과사전에서는 한복이 중국의 한푸에서 기원했다고 기록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황 장관은 한국 의상이지 중국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발생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웃인 중국이 더 잘 알지 않나? 한국의 기원이 중국인 것처럼 다른 나라가 오해할 수 있으니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표현하고 싶으면 한국 이주민이 살았던 역사를 이야기하고 다양하게 중국 내에서 공존하고 있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게 중국 이미지에 실익이 있는 것이라고 조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 기간 동안 다양한 경로의 중국 관계자와 만나면 그런 의미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일 중국을 방문한 황 장관은 7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만나고 5, 6일에는 중국 체육문화 관계자들을 만나 한한령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태를 해외 네티즌들도 비난했습니다. 미국 온라인상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소셜 커뮤니티 레딧에는 이날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중국의 각계각층을 상징하는 의복 중 하나로 한복이 등장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올림픽 개막식 미쳤나? 각계각층 중국인들이라며 한복이 왜 나오는데라며 한복 등장 장면이 담긴 3초 영상을 게재한 한국인 트위터 게시글을 공유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이 봐도 논란이라는 겁니다. 이에 많은 누리꾼들은 중국인들은 모든 것을 훔쳐간다.
그들은 그저 인간 쓰레기. 이기심이 극에 달한 사람들이다. 역시 사람들 열받게 하는 것에는 저들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번 올림픽은 첫 시작부터 불쾌감을 느끼게 하네요. 중요한 자리에서까지 국가 간 예민한 문제를 굳이 드러내다니. 정말로 남의 것을 빼앗는 걸 좋아하는 나라다. 좋은 것은 빼앗고 나쁜 것은 나 몰라라 하는 행태가 추악하다. 감히 우리의 동맹국을 건드려? 제발 중국은 사라져라. 중국은 코로나를 제외하고 전부 자기 것이라 주장한다. 한국 문화가 중국 문화의 일부라는 암시는 항상 우스꽝스러웠다 등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태는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최근 김치 관련 보도를 한 중국의 관영 매체 환구시보를 비판한 적이 있는데요. 서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인 환구시보는 랴오닝 사회과학원의 한수성 연구원 발언을 인용해 중국인들의 눈에는 단순한 반찬인 김치가 한국인들의 눈에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라며 조롱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중국은 왜 단순한 반찬을 빼앗으려 할까라며 한국인들은 최소 다른 나라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을 훔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점이 바로 한국인과 중국인의 가장 큰 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 교수는 환구시보의 보도가 최근 한국 매체들이 보도한 한국 김치의 수출이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매체들은 최고 실적 소식을 전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으로 한국산 김치 수요가 증가한 데다 중국산 김치의 위생 문제가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위생 문제는 지난해 3월 한 남성이 옷을 벗고 배추를 절이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확산돼 파문을 일으킨 사건을 가리킵니다. 서 교수는 지금껏 한중 양국이 김치 문제로 대립한 적이 수차례 있었다며 그 대표적 사례로 2020년 12월 중국 바이두 백과사전의 김치의 기원을 정의하는 대목에서 한국 김치는 중국에서 유래됐다는 부분을 지적한 사건을 꼽았습니다. 서 교수는 바이두 백과사전에 한국 김치는 중국에서 유래됐다는 왜곡된 문장을 올바르게 수정하고자 항해 메일과 김치 관련 자료집을 보냈고 그 후 몇 시간 뒤 이 문장은 사라졌다며 몇 시간 뒤 김치가 삼국시대 중국에서 유래됐다라는 다른 왜곡 문장을 삽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후 현재까지 김치에 대한 정보를 누리꾼들이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없도록 잠금 장치로 막아놨다며 역사 문화적 근거를 갖고 논리적인 반박을 하니 제대로 된 대응은 못하고 회피한 것으로 그야말로 자신감이 결여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서 교수는 이런 상황은 환구시보에서 절대 기사화하지 않는다며 향후 김치에 관련한 보도를 할 땐 감정적인 기사를 쓰지 말고 부디 김치의 역사 문화적 사실을 정확히 조사한 후 기사화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 유익하셨나요? 스낵타임은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며 영상에 대한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